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아 이에 탄핵 재판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을 인용하느냐 또는 기각하느냐, 이것만큼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재판의 속도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했던 많은 만행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개 형사재판보다도 더 위중하고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심판 심리를 이렇게 졸속으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윤 대통령의 이 탄핵 관련 서류 송달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친 모양입니다. 자, 방금 전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더 긴장해야 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일개 형사 피고인도 저렇게 마음대로 뭐 돈도 있을 텐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이 이사불명, 이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지도 않고 몇 번이나 그랬다가 결국 법원으로 결국 법원 직원이 이재명의 국회의원 회관으로 달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재판은 엄청나게 지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지금 계속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위중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이렇게 졸속으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 헌법재판소의 입장문을 보면 완전히 민주당과 내통했다는 일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지금 뭐 김영두 헌법재판관 뭐 사적인 모임에서 서영교 의원의 바로 옆에 앉아서 활짝 웃고 또 같이 사진도 찍고 또 뭐 부적절한 이 공개적 멘트도 날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했습니까?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입장문을 보면 확실히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뒤로 무슨 압력을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론이 압력을 놓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너무나 가벼운 입장이 지금 국민들의 우려를 싸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헌재가 방금 전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발송 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재는 19일 발송한 서류가 윤 대통령 측에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2심도 이렇게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럼 법원도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선언하고 2심 재판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와 2심 재판부는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법부 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잣대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법적 절차를 다퉈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절차도 일반 사법 절차와 똑같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저렇게 봐주고 윤 대통령은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 아이고 이미 전달된 거야. 그거 전달 안 받아도 전달된 거로 봐. 빨리 가. 빠르게 가는 윤 대통령을 보였는데 아무튼 기가 막힙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 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공보관이 또 나왔습니다. 안 보던 친구입니다. 그전에는 공보관이 나왔습니다. 공보관도 창피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설마 안 나온 건 아니겠죠. 참으로 기가 막힌 궤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니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지금 운의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형사소송법으로 이재명은 왜 못 받았다고 수령 거부를 했는데 성달 발생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욕을 먹는 겁니다. 또 일부 헌법재판관의 부적절한 처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우편, 인편, 전자 여러 방법으로 최소 11차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답변 요구서, 탄핵소추 의결서 포함,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준비명령 등등등입니다. 자, 지금 헌재 관계자는 19일에 모든 서류를 다 발송했고 20일에 도달했다. 받은 것으로 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는 카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27일 날 안 가면 됩니다. 변호인도 선임 안 됐고 이재명이 하는 수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되고 윤석열은 안 됩니까? 이러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욕을 먹는 겁니다. 물론 여론적으로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자, 윤 대통령 이 정식 변론기를 열기 위해서는 또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윤 대통령은 뭐 서류를 받지 않거나 대리인 선임을 안 하거나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불출석하면 또 다음 길을 잡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까? 민주당 때문입니까?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신뢰도와 중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